양자역학이 태동하고 발전한 1900년대 초기, 과학자들은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막스 보르는 확률로서 미시세계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까지 서로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 세 명을 뭉쳐서 코펜하겐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역학파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정말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이 세상은 절대로 확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네.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학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려 6년 동안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에게 막히고 맙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파티원을 모아가지고 양자역학을 공격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공대장인 이 파티에 포돌스키, 로젠이 참석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1935년 이들 세 명의 이름을 따서 EPR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죠. 이보시오.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게 과학인가?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인가? 과학에다가 확률을 쓰자는 게 말이 되는가? 코펜하겐 해석? 당신들이 모른다고 하는 건 아직은 과학이 덜 발전해서 그런 걸세. 수식이나 규칙만 찾아내면 분명히 미시세계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네. 나는 이것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겠네. 아인슈타인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연결되어 있는 양자 얽힘 현상도 지적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두 입자 중에 하나의 상태를 파악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도 그 즉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나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어. 내 특수 상대성 이론은 틀릴 수가 없으니 당신들 코펜하겐 해석이 틀린 것이고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학문일세. 이 EPR 논문은 피지컬 리뷰 47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은 닐스 보어는 바로 다음 화 같은 해 피지컬 리뷰 48호에 반박 논문을 올립니다. 나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소. 너무 완벽해 보이는 EPR 역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박한다는 걸까? 아인슈타인은 EPR 역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이 있다. 즉, 물리량이 있다. 입자를 관측할 때 교란 없이 입자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 실제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닐스 보어는 EPR 역설의 실제성을 반박합니다. 슈타인 형님은 자꾸 입자를 안 봐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입자를 관측하지 않으면 실제할 수 없어. 그리고 입자를 관측하더라도 위치와 속도 같은 물리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오. 또 EPR 역설에서 말하는 물리적 실제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어. 측정하지 않으면 물리량을 알 수 없고 측정하지 않으면 실제한다고 할 수 없어. 즉, 실제성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가 측정 행위요. 그런데 EPR 역설은 측정과 물리적 실제성을 아예 별개로 보지 않소. 자, 이렇게 닐스 보어는 EPR이 말하는 물리적 실제성의 기준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네 EPR 역설에 대한 논증 자체는 의미가 없다 라고 했는데, 야, 이 정도면 거의 가불기 수준이죠. EPR 역설은 코펜하겐 해석의 불확정성 원리를 깨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 가상의 입자가 있는데 이 가상의 입자는 질량이 동일한 두 입자 A하고 B로 분리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때 둘의 운동량은 0으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이제 입자 A의 위치를 측정할 건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입자 A와 B의 질량이 같다면 속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입자 A의 위치를 측정하면
입자 B의 위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전 법칙에 의해서 A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B의 운동량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진 A와 B 입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국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A의 위치와 운동량 측정이 B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B 역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입자 B의 교란 없이도 입자 B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런데 EPR 역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과학자 데이빗 봄, 그는 아인슈타인의 입자 사고 실험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입자의 스핀을 이용한 사고 실험이죠. 아인슈타인은 데이빗 봄의 사고 실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고 실험을 이렇게 개량시키다니 내 사고 실험보다 훨씬 낫구려. 데이빗 봄의 사고 실험을 이해하려면 스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스핀을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전자의 회전입니다. 전자는 특정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플러스 스핀 업이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마이너스 스핀 다운입니다. 자, 이제 스핀을 알았으니까 데이빗 봄의 사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각 운동량이 0인 입자가 A 입자랑 B 입자 둘로 나눠졌다고 가정해보죠. 우리는 A 입자의 X스핀 값을 측정할 겁니다. 측정을 했더니 A 입자의 X스핀은 업스핀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각 운동량이 0인 하나의 입자에서 A 입자, B 입자로 갈라졌다면 각 운동량 보전 법칙에 의해서 A 입자와 B 입자의 스핀의 합은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A 입자의 X스핀을 관측했더니 스핀 업이라고 했으니까 B 입자의 X스핀은 측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스핀 다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충분히 떨어진 두 물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라는 국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A 입자에 대한 관측은 B 입자에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A 입자의 Z스핀을 측정하면 B 입자의 Z스핀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입자 B를 건드리지 않고 B의 X스핀 값 그리고 Z스핀 값을 전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고 실험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와 B의 스핀 값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네. 이미 정해져 있던 A의 스핀 값만 알아내면 B의 스핀 값은 관측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오. 즉 스핀은 실제 하는 물리량이며 불확정성의 원리는 틀린 것이오. 자, 이 사고 실험은 꽤나 정교해서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닐스 보어는 이 EPR 역설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이고 슈타인 형님,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도 못 들어보셨나 보죠? 이 실험에 따르면 스핀값 역시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X스핀과 Z스핀 값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이 도대체 뭐길래 아인슈타인하고 데이빗 봄이 틀렸다는 걸까? 이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자 슈테른 그리고 게를라흐는 전자의 스핀 값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은원자를 Z스핀 망에다가 걸러가지고 플러스 Z스핀, 마이너스 Z스핀으로 반반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스핀 은원자만 모아가지고 이제 X스핀 망에다가 걸읍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X스핀, 마이너스 X스핀 은원자로 반반으로 나눠지겠죠. 이때 플러스 X스핀만 모아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플러스 Z스핀이면서 플러스 X스핀인 은원자만 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Z스핀 망에다가 다시 걸러볼 겁니다. 예상대로라면은 플러스 Z스핀 은원자만 모아놨으니까 플러스 Z스핀만 걸러질 거다 라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플러스 Z스핀과 마이너스 Z스핀이 반반으로 나온 거죠. 플러스 X스핀만 모아가지고 X스핀 망에다가 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X스핀, 마이너스 X스핀이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슈테른과 게를라흐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입자의 스핀값은 정해진 물리량이 아니다. 측정할 때마다 50대 50으로 나눠지게 된다. 자, 이렇게 닐스 보어는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을 근거로 입자의 스핀 값은 측정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닐스 보어는 입자의 스핀 값 역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A 입자의 X 스핀을 측정하면 A 입자의 Z 스핀 값을 알 수 없게 되고 Z 스핀 값을 측정하면 X 스핀 값을 알 수 없게 되오. 마찬가지로 A 입자의 X 스핀 값을 알더라도 B 입자의 Z 스핀 값은 모르게 되고 반대로 A 입자의 Z 스핀 값을 측정하면 B 입자의 X 스핀 값은 모르게 되오.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닐스 보어는 국소성의 원리는 어떻게 반박했을까? 두 입자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즉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비국소적이오. 입자 A를 측정하면 그 즉시 입자 B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 스핀을 결정하게 되오. 자, 이렇게 닐스 보어는 EPR 역설에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모든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고전 역학의 대표,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 두 사람의 이론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아쉽게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론과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말빨 싸움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0년 만에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을 끝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영국의 과학자 존 스튜어트 벨. 벨은 아인슈타인의 EPR 논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 역시 우리 타인이 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진짜 개천재 타인이 형 짱짱맨. 벨은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벨의 부등식을 발표합니다. 이 벨의 부등식이 실제로 성립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승리,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양자역학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당시 벨은 가상의 실험과 부등식만 제안했을 뿐 실제 실험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오랜 전쟁을 자기 자신이 끝내보겠다 라면서 벨의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에 도전했습니다. 끝내 1982년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는 벨의 부등식을 기반으로 한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은 틀렸고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역학이 맞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벨의 입장에서는 타인형이 맞다고 가정하고 이걸 증명하려고 가상 실험도 짜고 식 세우고 발표까지 했는데 오히려 벨 때문에 타인형님이 틀렸다고 증명이 됐고 후대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완전히 헛된 주장이고 슈타인 형님은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어.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역학은 여전히 양자 얽힘 현상에서 빛보다 정보가 빠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아직도 설명이 확실히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이런 부족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세계 해석, 앙상블 해석, 서울 해석 등등 여러 갈래로 해석이 계속되고 있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공격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의 의도가 오히려 양자역학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것도 상당한 아이러니죠. 그런데 우리의 우주는 단 하나인 걸까? 그게 아니라면 평행 우주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개의 우주일까? 다음 컨텐츠는 다중 우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영이었습니다.